안녕하세요.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경매 관련돼서 간단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경매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허가권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매에서 많이 나오는 허가는 사실은 건축 허가, 농지 전용, 산지 전용, 개발 행위 허가 요 네 가지 정도면 대부분이 다 커버가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사실은 경매에서 허가권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하는 걱정이 참 많으신데 사실 알고 보면 몇 가지만 딱 주의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아마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규적인 내용이랑 이런 걸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고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정리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매에서 허가권은 건축 허가, 농지 전용, 산지 전용, 개발 행위 허가 요 정도가 이제 아까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경매에서 이렇게 보면 경매 정모지나 이런 데 봤을 때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득했다. 건축물이 건축이 되어 있다. 건축 중이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건축 허가나 아니면 또 농지 전용이 되어 있다거나 산지 전용이 되어 있다거나 일부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건축 허가에 해당되기도 하고 농지 전용, 산지 전용, 개발 행위 허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요 네 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시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 허가를 내고요. 그 다음에 착공을 한 다음에 공사하고 준공하는 크게 4개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획득을 하게 되면 낙찰을 받으면 기존에 있던 건축 허가가 자동으로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건축 허가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 필지에 2개의 건축 허가가 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기존 건축 허가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허가를 받고 공사 착공을 하고 준공하고 이렇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 건축 허가가 지금 이제 나 있는 걸 기준으로 하니까 건축 허가는 나 있고 아직 착공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이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이러이러할 때는 법의 건축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뒀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건축 신고는 1년입니다.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취소해라. 요거는 필요할 때는 1년 더 연장 가능하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문제가 좀 많았다가 최근에 새로 신설된 규정인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축지가 소유권을 상실하고 6개월이 지나면 그때는 건축 허가를 취소해라 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규정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착공 신고하기 전이니까 무조건 이거 건축허가 없애야지 라고 해서 딱 없애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즘 들어서는 소방법이라든가 환경 관련 규제가 굉장히 강화돼서 2, 3년 전에 받았던 건축 허가보다 더 규정이 강화가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건물의 규모가 줄거나 아니면 그 용도를 할 수가 없어요. 소방법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기존의 건축 허가를 취소를 무조건 하는 거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좀 따져 보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법 규정이 강화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안 된다. 또는 토지 사용 승낙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걸 또 새로 받아야 돼서 또 어렵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건축 허가를 사실은 양도양수를 받는 게 명의 이전을 받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해서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기존의 허가권자가 이걸 그냥 넘겨줄까요? 안 넘겨주겠죠. 이런 경우에 또 어떤 페이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사실 이거는 경매 입찰하기 전부터 사실은 고민이 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건축 허가가 났고 착공 신고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또 달라지네. 자, 그러면 건축법 좀 전에 봤던 11조 7항에 보면 이번에는 공사가 착수하였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공사가 착공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 지금 보시면은 터파기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 그림을 보시면 터파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공사가 착공한 걸까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 또는 나무를 베고 수목을 베고 뭐 부지를 조성해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토목 작업을 잠깐 했다거나 울타리 가설을 해서 이렇게 펜스를 쳤거나 아니면 진입로를 냈거나 하는 이러한 것들은 신축을 준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사 착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공사 착수냐? 굴착 공사를 하고 기초 콘크리트 공사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공사에 착수했다라고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보셨을 때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땅을 좀 다져 놓기만 했다. 그러면 이게 공사가 착공한 거냐 안 한 거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콘크리트 작업까지 가 있다면 아 이거는 공사가 착공했다고 보는구나 라고 인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공사 착공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기존의 건축 허가가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났지만 착공을 하지 않은 걸로 보고 건축 허가 취소해 주세요 라고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고, 그러면 이제 공사가 착공을 했다고 인정이 되면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그런 항목이에요. 결국은 낙찰을 받은 투자자들은 공무원한테 가서 이거 내가 샀으니 이거 저 사람 완료가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 직권 취소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완료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누가 보증할 거냐라고 해서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행정소송을 하세요. 그러면 그 결과를 받아서 제가 그대로 처리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니 내가 소유권 이 땅을 내 걸 갖고 왔는데 제가 어떻게 내 땅에서 이 공사를 한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아니 땅은 사용 승인 뭐 사용 승낙 받아서라도 건축주하고 토지주가 다른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건 안 된다 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공사가 터파기 공사가 들어갔고 그 상태에서 이게 공사 착공이 됐다라고 인정이 되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부분은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진짜 내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가지 않으면 요거는 조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1년 반 이상 기간이 소요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격을 쓸 때 내가 1년 반 동안 이거를 갖다가 지체할 거라는 가정을 하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가산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요거를 좀 더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행정심판은 한 60일 정도 보통 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의외로 빨리 끝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행정심판에서 결론이 안 나면 또 소송을 가기 때문에 요거는 동시에 추진하든지 그런 것도 방법을 세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은 초기부터 입찰 전에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요번에는 이제 토목공사가 끝났어요. 완료하고 건축공사 단계에 갔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사실 대부분의 어떤 건물은 토지 저기에서 보면 건축주하고 토지 소유자가 같아요. 뭐 되게 달라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동시 매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 아까 얘기했던 사용 승낙을 받아서 뭐 짓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은 토지 소유자하고 뭐 나중에 뭐 매매 계약을 하려고 했다든지 어쨌든지 간에 여하간 어떤 사유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는 아직 토지를 넘기지 않았는데 이미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토지나 건물이 하나만 매각이 되는 이런 경우가 또 이제 특수한 경우. 사실은 둘 다 매각이 되면 그 부분은 또 뒤에 설명하겠지만 오히려 더 심플한데 여기 각각 있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토지와 건물이 한꺼번에 경매에 나오면 이게 건축주가 갖고 다르고 상관없이 일단은 이거는 건축 관계자 변경, 이걸 통해서 허가권이 그냥 승계가 돼요. 아까하고 좀 다르죠. 아까는 이게 공사에서 완공이 될지 안 될지 막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이미 건축공사가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건물로 일부러 보기 때문에 거기서 건축 관계자 변경을 하는데, 건축 관계자 변경에서 여기서 보면 건축주가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는 변경을 해야 한다라고, 변경 신고해야 한다라고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경매로 한 것이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거에 해당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지침을 내린 게 뭐냐면,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 절차상 매각 허가 결정서, 매각 대금, 완납 서류 이거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결론은 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경도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했던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로 이것을 허가권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건물이나 토지만 나왔을 때, 사실 건물만 나오면 건물이라고 하는 건 토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만 나왔다라고 하면 계속 토지에 임대료를 내야 되고 뭐 사용료 내고 뭐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건물만 나오는 건 그래서 입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아닌 다음엔. 근데 이제 여기는 토지만 나오고 건물은 매각 제외일 때.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냐 안 하냐는 또 이제 제 블로그 보면 또 그 내용이 있고 여기서 또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성립한다면 법정지상권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가고 성립하지 않는다면 철거라든가 이런 거 소송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뭐 정말 내가 정말 좋다라고 해서 가지 않으면 그냥 웬간하면 이런 것들도 패스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하여튼 내가 정말 좋고 이걸 갖고 싶다 그럴 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다음은 이제 아까 사실 건축 허가가 좀 과정이 복잡하고 하고 나머지 농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는 경매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를 낙찰했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 농지 전용 변경 허가를 통해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보게 되면 농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뭐 어떤 서류를 해야 되는데 허가받은 농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똑같다. 그러면 그 서류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보면 전용 허가를 받는 자의 명의, 이 사람이 그 전용 허가를 받는 사람의 어떤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농지 전용 허가에서 이 명의가 바뀐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중요 변경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뒤에 보시면은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을 할 때는 전용하는 자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럼 결론은 이 서류만 있으면 동의를 만약에 기존에 있던 허가권자의 동의를 받아와라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으면 명의자가 바뀌었으면 중요 변경 사항이니까 농지 전용 변경 허가를 해야 되고 그 변경 허가를 통해서 내가 소유권만 증명해 주면 그 변경 허가가 받아들여지면서 명의 변경이 된다. 허가권을 승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산지 전용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제 산지 전용 뭐 이렇게 요런 게 보통 산지 전용이라고 그냥 하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얘도 산지 전용 변경 신고를 통해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요것도 규정을 보시면 뭐 산지 전용은 허가받은 사람 변경하는 경우도 또 똑같은 거로 가는데 마찬가지로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산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 소유권, 사용 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존 허가권자의 동의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동의가 없기 때문에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에 보면 토지 소유권, 사용권, 이 토지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서류만 있다면 이 개발행위 허가 변경을 통해서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그 건축 허가일 때만 특수한 경우에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준다면 아마도 경매에서 허가권 나왔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허가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만 잘 정리하고 경매에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